환율이 1,500원 넘으면 부동산은 오를까요? 아니면 무너질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입니다. 현금은 휴지된다. 집이라도 들고 있어야 안전하다. 그래서 요즘에도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거라고 믿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과연 지금 누가 그 부동산을 사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자금이 들어와야 유지되거나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도 높고 유동성은 줄고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면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돈 자체가 부족한 구조로 가고 있죠. 즉, 지금의 환율 문제는 단순히 수출입이나 기업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가격 구조에도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환율과 부동산의 관계, 그리고 자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로 정리해드립니다. 혹시 지금 집을 사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죠. 1,400원을 넘긴 건 기본이고 1,500원을 뚫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국민연금, 증권사들을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막아야 한다.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 직접적인 위기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환율 상승이 부동산 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핵심은 물가와 금리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특히 한국처럼 원자재와 에너지, 식품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환율 상승이 곧바로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율까지 오르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다시 자극받고 있고 그 말은 곧 정부가 금리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건 결국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니까요. 이 원화 가치를 올리려면, 즉 우리 돈의 값어치를 높이려면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산시장은 바로 얼어붙습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 채권, 금 모두 타격을 받죠. 그런데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데도 주가는 꿈틀, 부동산도 꿈틀거리고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흐름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율 오르면 주식은 빠진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주식도 부동산도 금도 오르거나 출렁이는 중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 지금 자산시장 전반이 기대감과 불안감 사이에서 버블 논쟁에 휘말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기회다라는 심리와 이건 거품이다라는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면서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주식과 금처럼 유동성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누군가 이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금도 출렁이고 주식도 예측하기 어려운 장세를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차라리 부동산처럼 실물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요즘 시장에서도 부동산은 휴지가 아니라 안전자산이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물건으로 갖고 있는 게 낫다고 해도 그 가격을 유지해줄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요가 있어야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자금이 점차 마르는 시장에서는 이런 논리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돈의 흐름이 꺾이면 아무리 좋은 입지, 아무리 희소한 상품이라 해도 버티기 힘든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가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한국 부동산이 싸게 보인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들어올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자산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외국 자본이 투자하는 부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들이 관심 가지는 건 대부분 오피스 빌딩, 물류센터, 호텔, 리테일 같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 자본은 단순히 시세 차익만 보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물건에 투자하거든요. 즉, 임대 수익률과 안정적인 엑시트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오히려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 쪽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파트 시장은 어떤가요?
아파트는 누군가 실거주를 해야 하고 수익형보단 소비재 성격이 강하죠. 그만큼 외국 자본 입장에선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요즘 일부 외국계 자금이 임대주택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려는 시도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소수의 구조적 투자일 뿐,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전체를 밀어올릴 만큼의 대규모 자금이 아파트 시장에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보유세와 대출 규제예요. 특히 다주택자 대상의 세금 부담과 법인 투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외국계 자본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시장에 관심을 보이던 일부 외국계 투자자들도 투자 결정을 앞두고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예를 들어 원래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매입하려던 외국 자금이 세금 대출 부담으로 발을 빼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했다가 백지화됐다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럼 환율이 올랐으니 한국 집이 싸 보이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냐고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고 그만큼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레버리지를 쓰는 비용이 커졌다는 거죠. 즉, 들어오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자, 현장을 한번 볼까요? 요즘 타운하우스나 비주류 주거 상품에서 부도나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파주, 양주 등 수도권 외곽에서는 분양 당시 2019에서 2020년 무렵 계획됐던 사업들이 공사비 미지급, PF 실패로 부도 처리된 현장이 적지 않아요. 3년 전 분양가 그대로 드립니다.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이런 문자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쏟아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PF 위기입니다. 중소시행사들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새마을금고가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EPF 사업들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금리 부담, 이자 미납, 손실 증가로 금고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부실 지점이 5개 중 1개였다면 지금은 무려 70% 이상이 적자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지점 간 통폐합으로 겉보기 재무제표를 맞추더라도 실제론 내부 부실이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연체율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연체를 정리해도 새로운 연체가 계속 발생해서 전체 연체율은 여전히 증가 중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이 부동산을 사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줄 사람이 없는 시장, 자금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예전 일본 사례가 떠오릅니다. 일본도 한때 도쿄 외곽의 단독주택, 맨션 등이 90% 넘는 시세 하락을 겪었고 그 여파가 도쿄 시내로 번지며 전국적인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한국도 지금 비슷한 징조들이 외곽에서 중심권으로 번져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있는 거죠. 한국도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요즘 점점 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방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품이 걷히고 붕괴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비아파트 시장, 특히 과잉 분양됐던 지역은 미분양과 미입주 물건이 쌓이는 상황입니다.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조차 못하고 있는 집들, 그런 물건들이 지금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시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 그 중에서도 똘똘한 한 채 시장입니다.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자금은 제한적이니까 돈이 될 곳에만 돈이 몰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강남의 70억에서 100억짜리 아파트가 30억대에 분양된다고 하니 사람들이 로또 분양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 열풍이 얼마나 심하냐면 요즘 투자 트렌드가 아예 가족 투자예요. 부모님 집을 팔아서 신축 강남 아파트 청약에 넣고 부모님과 함께 들어가서 몇 년 후 시세 차익을 가족끼리 나눈다고 하네요. 일본 버블 말기에 정말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 안 꺼진다는 말과 함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로또 분양조차 될 확률은 희박하고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질 확률은 더 낮다는 겁니다. 지금 청약시장에서는 26억에서 27억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기도 해요. 이건 현금성 자산을 이미 들고 있는 상위층만 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첨되면 어떻게든 마련해보겠다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무작정 청약 신청부터 하고 보는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그 결과 정작 당첨 후 계약 포기율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규제가 느슨했던 시기에도 청약 포기율이 30% 가까이 나왔던 만큼
지금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인 간 자금 거래가 늘어나고 PEP 대출, 근저당 설정 등 리스크 높은 구조가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첨은 내가 했으니 전세로 들어가고 근저당은 내가 잡아. 팔리면 수익은 몇 퍼센트 나눠 갖자. 이런 식의 투자 계약이 실제로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내 집 마련이란 게 이런 구조였죠. 적당한 대출을 끼고 입주해서 살면서 월급으로 천천히 갚아가고 시간이 지나면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얼마 남길까? 이런 계산만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집을 사려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끌어서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건 단기간 갚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보통은 수십 년 동안 갚아야 하는 장기 채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몇 년만 들고 있다가 시세 차익 보고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시세 차익이 실제로 올지, 중간에 엑시트 매도가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은 거품이 꺼지고 있는 시장과 거품을 믿고 올인하는 시장이 공존하는 이상한 구간입니다. 그 사이에서 레버리지에 기댄 확률 게임이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축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60세까지 일할 거고 그 사이에 대출 갚으면 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미 60세가 되어도 대출 잔액을 다 못 갚은 사람들이 많고 그 말은 곧 우리가 생각하는 은퇴 후 삶이 빚과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전에 저점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익절하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자도 낮았고 집값도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들어온 분들은 다릅니다. 금리도 올라가 있고 조달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최대한의 대출을 끌어당겨서 강남, 마용성 등 주요 지역에 입성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40억짜리 아파트를 샀고 이미 10억은 모았지만 나머지 20억은 대출로 커버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20억을 갚으려면 10년간 번 돈보다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만한 부담을 안고 들어온 사람에게 앞으로 그 집을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구조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착시일까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자산 상승을 전제로 한 투자가 주된 흐름입니다. 하지만 금리는 높고 환율은 불안정하며 유동성은 줄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들어가는 것이 진짜 기회인가? 아니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무리한 베팅이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의견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PF 시장과 서울 아파트 분양 리스크를 더 깊이 분석해 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